안녕하세요. 초심서디 카페 유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3시간이라면 연수입 1억 원, 매출이 아닙니다. 연수입 1억 원을 벌 수 있었던 저희 초심서디 카페를 만들기까지 공부해왔던 것들과 제가 적용한 것들 같이 알려드리면서 창업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노하우와 팁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심서디 카페에서 이제 창업 성공 파트너로서의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하루 3시간이면 연수익 1억 원. 네, 굉장히 꿈과 같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미 초심서디 카페에서 많은 원장님들은 이미 이루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데요. 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소비자 지향적 시장 조사입니다. 이 소비자 지향적 시장 조사가 무엇인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아주 유명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랙앤데커라는 이 마크가 뭔가 본 듯도 하고 안 본 듯할 수도 있으신데요. 이 블랙앤데커 사례는 하버드 비즈니스에서도 특별호로 실렸던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블랙앤데커는 미국에서 가정용 공구 시장의 1위예요. 이 1위지만 가정용 공구를 다 먹었으니 당연히 더 큰 시장인 상업용 공구로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 블랙앤데커 회장이 3, 4년 동안 직원들에게 상업용 공구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나가라 라고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미국 전역에 있는 영업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달 동안 10명의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와라. 상업용 공구를 쓰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들 관찰 일기도 쓰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디트로이트라는 곳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게 됩니다. 이 워크숍에서 이들은 3가지 중요한 문제를 도출해내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앤데커가 뭐 튼튼하고 뭐 이런 것도 알겠지만 이 가정용 공구 블랙앤데커는 뭔가 쓰기가 좀 깨름직하다. 너네 믿음이 안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하루라도 고장나버리면 난 너무 곤란하다. 블랙앤데커를 쓰느니 차라리 볼보나 이런 대기업 걸 쓰겠다. 불안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을 관찰해보니 공구를 찾는 시간이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작업장, 공사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다가 막 공구 찾는 데 돌아다니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관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3가지 해결점을 바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했던 이 가정용 공구라서 불안하다 라고 했던 부분을 이름을 아예 디월트라는 회사로 바꿔버려요. 블랙앤데커가 너무 가정용 공구가 강하다면 이름 디월트로 새로 내겠다. 그 다음 두 번째, AS가 불안하다 라는 거는 30분 개런티, 30분 AS 개런티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즉 30분 안에 새 제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고쳐서 다시 갖다 주겠다는 건데요. 이 작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들도 고장 나잖아요, 가끔.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막 이 디월트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한 30분 좀 쉬고 있으면은 전화해서 AS 접수하고 좀 쉬고 있으면은 바로 새 공구로 갖다 줘서 일을 하고 고치면 다시 갖다 주고 굉장히 나은 대안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디월트에 있는 장비의 전선 색깔을 모두 노란색으로 바꿔버립니다. 노란색이 굉장히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디월트를 쓰면은 공사장에서 굉장히 튀는 장비가 되는 거죠. 이 3가지로 해결을 하는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거를 적용을 하고 바로 3, 4년간 안 되던 게 산업용 공구 시장 진출이 이 다음에 바로 산업용 공구 시장의 37%를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사례를 보고 초심 스터디 카페도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시작할 때 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스터디 카페를 가보고 그 고객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직접 오래 써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닌 다음에 하루의 마지막을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뭐 어떤 건 이게 좋았더라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도출한 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쓰는 고객들에게 물어봐서 이제 저희도 얻은 답이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에요.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자기는 스터디 카페를 왔는데 독서실처럼 굉장히 답답하는 거였어요. 중압감? 뭐 이런 게 든다 라는 걸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것까지 있었대요. 스터디 카페를 왔는데 독서실은 너무 답답하고 카페는 너무 시끄럽고 눈치가 보여서 스터디 카페를 왔는데 삼색 볼펜 썼다고, 네, 이제 조금 경고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 돼버린 거죠. 고객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말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노트북, 공책 이 정도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을 보면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트북, 문제집, 그 위에 또 필기하는 거 스케줄러 막 따로 있고, 막 볼펜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볼펜, 샤프, 형광펜, 굉장히 많은 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3번째, 스터디 카페잖아요. 카페인데 커피가 없어요. 네,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가 느껴졌던 거죠. 스터디 카페인데 자판기가 있거나 아니면 맥심 타먹는 거, 아니면 녹차 티백 같은 거 있고,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했던 게 스터디존과 카페존을 나눠서 그들이 답답하다라고 했던 거를 나눠줬어요. 이 스터디 카페잖아요. 스터디존에서는 진짜 기존에 집중해서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스터디존을 만들었고, 이게 또 다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카페식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대화도 가능하고, 네, 어느 정도의 커피라든지 이제 간단한 다과, 그리고 친구랑도 아니면 어학을 해서 혼자 연습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카페존으로, 그래서 스터디존과 카페존을 모두 만들어준 거죠. 이게 방음이, 여기서는 잔잔한 노래까지 나와요. 여기는 당연히 사운드 마스킹이라고 해서 백색 소음이 흐르고, 그래서 이 방음도 굉장히 철저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여기 보시면은 특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책상 특허가 여기 보이시는데요. 굉장히 넓은 곳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로부터 1m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가로를 1m로 만들고, 그들의 대화를, 그들이 필요한 사항을 말해보더니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선반이 되고, 위로 올리면은 이제 앞사람과 눈을 막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컵홀더도 필요하다건 컵홀더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터 있는 것도 있고, 조그만하게 낮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종류의 책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이제 스터디 카페에 그 4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카페테리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먹을 거라든지 티백, 그리고 이게 간식거리, 여기 보시면 이게 에이드, 네, 인데요. 별다방 커피 스타일 아시죠? 기계로 추출해서 나오는 거. 그거는 물론 요새 유행하는 그 블루보틀 있잖아요. 핸드드립. 네, 요게 이제 또 뜨고 있기 때문에 기계로 마시는, 네, 커피는 물론 핸드드립 커피까지 다 갖추고, 커피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에이드까지 갖다 놓고, 그리고 티백도 그냥 티백이 아닌 이런 삼각 티백 같은 것도 놓고, 이제 마시기만 하면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공부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식 같은 것도 놔주고,
네, 진짜로 카페를 만들어준 거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당연히 있었고, 막 첫날부터 막 만성, 뭐 매출 오픈 첫날 막 300, 뭐 얼마 막 돌파 이런 다음에 막 소문. 네, 많이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시고, 네, 저희를 선택해주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제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이걸 만약에 저희가 한 번으로 멈췄었다면 이렇게까지 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비자 지향적 시장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해줘야 돼요. 이 고객의 문제점이라는 게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고객이 아픈 그 지점이죠.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고, 계속해서 해결해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전 매장에 다 설문지를 뿌려서, 네, 아직도 받고 있어요. 설문지를 뿌려서 그들이 뭐가 불편했는지, 초심에 어떤 점은 좋았는지, 어떤 걸 더 원하는지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벤트를 하면서도 고객이랑 막 간담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마음에 들으셨나요? 뭐 직접 본사랑 고객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것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답함, 그동안 느끼셨던, 기존 스터디 카페에서 느끼셨던 답답함도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자리도 더 넓게 드리고, 왜냐면은 이게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넓은 책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인 만큼 카페 요소, 커피라든지 마실 거, 먹을 것까지 드린다고 하면 같은 스터디 카페와 같은 가격이 있는데 어느 곳을 선택하겠어요? 네, 더 많이 주고 더 편한 곳에 갈 수밖에 없으시겠죠. 네, 이렇게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드린다면 고객의 선택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배운 거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 성공 창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면 소비자 지향적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이 시장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즉시 해결을 한다. 해결책을 만들고 즉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였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적용을 해서 성공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창업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직 해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였습니다.